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전생 체험 가이드 설기문 박사입니다. 오늘은 겨울의 하얀 눈을 생각하면서 그 눈과 함께 가보는 전생 여행, 전생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주세요. 가능하면 휴대폰 알림은 꺼두고 담요가 있다면 덮어도 좋습니다. 지금부터의 경험은 사실 확인이 아니라 상징과 이미지, 감각을 통해 무의식의 메시지를 받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맞다, 틀리다를 찾기보다 지금의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장면을 만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도중에 감정이 과해지거나 불편해지면 언제든지 눈을 뜨고 손발을 움직이고 주변 사물을 보면서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라도 잠시 멈추거나 그 상태에서 종료해도 괜찮습니다. 최면에서는 항상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경험할 수도 있고 저렇게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든 당신은 안전하게 이 시간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생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호흡을 느껴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차분함, 내쉴 때는 긴장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하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실 때는 차분함, 내쉴 때는 긴장이 몸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해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호흡을 몇 번 더 반복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당신은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이완되면서 최면 상태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그렇게 최면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어깨가 조금 내려오고 턱과 입 주변이 조금씩 또 풀어지고 그래요. 눈꺼풀도 편안해지면서 무거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실제로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대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느낌이 없다면 그냥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상상해도 좋습니다. 상상을 하면서
그 자체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제 머리 위에서부터 이완의 물결이, 편안함의 물결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옵니다. 두피에서부터 이마로, 눈가로 내려올 때에 그 이완의 느낌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도 모르게 힘이 가해졌던 이마나 눈가의 힘, 어쩌면 그것이 바로 긴장일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힘을 주고 긴장을 하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평소 생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배어 있습니다. 따라서 느껴보면서 의식하면서 이마의 힘을 빼고 눈가의 힘을 빼면서 이완감을, 즉 이완의 느낌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눈가에서 볼로 내려옵니다. 또 턱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온 얼굴 전체가 나도 모르게 주었던 힘을 빼고 나도 모르게 긴장했던 긴장 상태를 풀어주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분과 느낌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그 기분과 느낌은 그 아래쪽에서 힘을 뺄 때부터 당신과 함께 따라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느끼며 가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목입니다. 목 부위에 긴장을 풀고 이완합니다. 그리고 가슴 위에 쇄골입니다. 쇄골 부위에 힘을 빼고 긴장을 풉니다. 스스로 긴장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따라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눈꺼풀, 눈가, 심지어 눈동자까지도 이완되고 더 내려가서 볼, 심지어 입술도 힘을 뺍니다. 그리고 턱, 목, 쇄골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어깨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긴장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또는 뭘 잘하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마다 우리의 어깨는 긴장하고 또 수축되는 과정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긴장의 습관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전혀 의식하지 못했을 수 있는 어깨의 긴장감, 그 부분을 이완합니다. 힘을 뺍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혹시 지루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굳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건너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계는 보다 깊이 최면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예열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거의 생략됩니다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바로 예열 과정, 그 준비 과정을 거쳤던 기억이 납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미리 준비 운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운동 중의 뜻밖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보다 잘 그리고 깊이 최면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충실히 밟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어깨에서 팔로 내려옵니다. 팔에 힘을 뺍니다. 그리고 이완합니다. 더 아래로 내려오면 손이 있고 5개, 10개 손가락이 있습니다. 거기도 자신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힘이 당연히 있을 수 있을 테니 그 힘을 빼고 이완합니다. 그렇게 이완할 때 가능하면 그 이완감을 같이 느끼면서 한다면 보다 쉽게 최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여기까지 왔을 때 들어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다음의 재유도가 별로 의미 없을 수도 있고 또 이 유도의 목소리가 귀로는 들리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올라오고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에 따라 벌써 전생의 장면이 펼쳐지거나 그려지거나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최면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쉽게 빨리 최면에 잘 들어가고 진행도 수월하게 잘 이루어지는 경우니까 그냥 자신의 페이스대로 진행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잘 되는 정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번거롭다고 싶어도 충실하게 예열 과정 또는 준비 과정을 밟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는 가슴과 배입니다. 느껴봅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과 배 이런 부위에 얼마나 힘을 주고 있었는지 또는 긴장을 하고 있었는지를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 부위의 힘을 빼고 이완합니다. 그렇게 할 때 편안하고 나른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이미
릴렉스가 잘 되어 있고 이완이 잘 되어 있으므로 이제 최면에 들어갈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왕 시작한 것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등, 허리 쪽입니다. 우리가 허리가 잘 아픈 이유는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스트레스의 나쁜 기운 또는 에너지가 허리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허리가 많이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허리뿐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허리 부위 또한 스트레스의 나쁜 영향을 잘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엉덩이, 허벅지, 그리고 무릎, 종아리, 발목, 발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상체에서 잘 이완하고 긴장의 힘을 잘 뺐더라면은 이제 아래 부위 할 때는 비교적 수월하고 쉽게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이완감과 편안한 느낌을 느껴봅니다. 이제 몸 전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편안해졌고 결과적으로 당신 또한 이 최면에 임하면서 보다 더 안정감을 크게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안정감을 몸과 마음 전체에서 계속해서 느끼면서 앞으로 경험할 어떤 경우에도 그 안정감이 당신을 지켜주고 이끌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중간에 졸음이 오거나 잠에 빠져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편안하게 수면 상태로 들어가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조금씩 각성을 하면서 제 목소리를 계속 따라가신다면 전생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생 체험의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당신 앞에 하얀 눈으로 살짝 덮인 안전한 계단이 있다고 상상하고 또 그렇게 느껴봅니다. 이왕이면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또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더 깊은 평온과 집중 상태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제가 10부터 1까지 거꾸로 세어 내려가면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되었을 때 당신은 안전하게 내려가서 어느 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10. 이제 내려갑니다. 한 계단씩 내려갑니다. 9. 더 편안해지고 8. 호흡이 부드러워지면서 7. 마음이 고요해지고 6. 몸이 더 많이 풀리고 5. 절반쯤 내려왔습니다. 4. 더 깊어지고 3. 안정 2. 거의 도착해 갑니다. 1. 도착했습니다. 저쪽에는 하얀 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오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바로 그 문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이 문을 열면 당신은 하얀 눈길 위에 서게 됩니다. 지금 현실에서 실제로 눈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찬 겨울이어서 하얀 눈이 이미 와 있다면 그것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당신의 마음 속에서 하얀 눈을 상상하고 그려보고 느껴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당신의 무의식이 만드는 공간이니까요. 눈길은 조용하고 안전합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부드러운 눈의 감촉이 느껴질 수도 있고 혹은 그냥 하얀 분위기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또 다른 상황으로 느껴지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느껴지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눈길 양옆에는 작은 등불이 일정한 간격으로 켜져 있습니다. 등불이 길을 밝혀주고 그로 인해 당신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눈길 위에는 당신의 발자국이 선명히 남습니다. 그 발자국은 지금에서 어떤 시간으로 이어지는 표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가 아닌 어떤 시간의 공간으로 이어지는 표시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이 눈길의 공기를 느껴볼까요? 차갑지만 맑은 공기입니다. 경우에 따라 오히려 포근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당신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 눈길 끝에는 세 개의 문 또는 문 모양의 아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느껴볼까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문은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과제와 연결된 전생입니다. 그 전생으로 가는 문입니다. 두 번째 문은 반복되는 감정,
또는 감정의 패턴 또는 생활 패턴과 연결된 전생, 그 전생과 연결되는 그 전생으로 가는 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은 당신이 갖고 있는 특정한 재능 그리고 강점이나 장점과 연결된 전생으로 가는 문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문 또는 당신이 가고 싶은, 열고 싶은 문, 그 문이 조금 더 밝게 보이거나 끌리는 느낌으로 나타나거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신 마음이 끌리는 쪽을 지금 바로 선택합니다. 오늘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는 오늘은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마치 대화를 하듯이 직접 만나서 최면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듯이 제가 여러 가지 또는 많은 질문들을 수시로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저와 대화하듯이 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답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답이 떠오른다면 그 답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록 제 모습도 얼굴도 볼 수 없지만 제 목소리를 따라오면서 저하고 같이 있는 기분으로 저하고 대화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실감 날 수 있고 또 더 몰입하기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당신은 어떤 장면을 보고 또는 느끼고 또는 그리고 또는 상상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장면이 개인에 따라 실제 영화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냥 한 컷의 사진처럼 보이거나 느껴질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막연한 느낌이나 감정 또는 몸의 어떤 감각으로 먼저 올라오거나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단서를 찾고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단서부터 받아봅니다. 그 풍경이나 경치가 펼쳐지는 장소, 그곳은 실내일까요? 아니면 실외일까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거나 보이나요? 그리고 날씨, 온도, 기온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차갑다, 바람이 분다, 습기가 있다, 눈이 오고 있다, 아니면 포근하다. 경우에 따라 따뜻하게 느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바닥의 느낌이 궁금합니다. 그 바닥은 흙, 돌, 나무, 얼음, 눈, 아니면 카펫 같은 그런 천, 뭐 이런 등등 중에서 어떤 느낌으로 강하게 또는 좀 더 느낌이
잘 오는 것 같습니까?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당신의 몸은 어떤 자세인가요? 서 있나요? 앉아 있나요? 걷고 있나요? 서성이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달려가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당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당신의 두 손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손에 또는 팔에 무슨 장신구 같은 게 있을까요? 손에 굳은 살이 보이거나 혹시 느껴지나요? 또는 손에 무슨 상처 같은 것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서 어떤 경우든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거나 생각나는 것, 느껴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떠올랐다, 그냥 그렇게 느껴졌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느끼고 떠올랐지만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닌 것 같다. 저렇게 느끼고 저렇게 떠올랐는데 그때는 왜 그랬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떠오르는 것, 느껴지는 것,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옷차림을 볼까요? 옷감을 한번 만져볼까요? 촉감을 느껴봅니다. 옷이 두껍다, 얇다. 어떤 느낌인가요? 옷 자체 느낌이 따뜻하다, 부드럽다, 거칠다. 어떤가요? 옷과 별도로 혹시 망토를 걸치고 있나요? 모자 같은 것을 착용하고 있나요? 장갑 같은 것을 끼고 있을까요? 신발을 당연히 신고 있겠죠? 혹시 맨발인가요? 신발을 신었다면 어떤 신발일까요? 혹시 맨발이라면 왜 맨발일까요?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느껴보고 떠올려보고 또 상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은 어느 시대쯤의 분위기일 것 같습니까? 얼마나 오래전의 시대 또는 문화권의 분위기로 느껴질까요? 그래서 어느 시대의 연도, 숫자가 생각날 수도 있고 몇백 년 전쯤이라는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무슨 시대, 예컨대 로마 시대 또는 중세 시대 아니면 고려 시대 아니면 원치 시대, 조선 시대 뭐 이런 식으로 큰 범위로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아보는 그런 질문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장면 속에서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일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역시 정답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직업이 있다면 직업이 무엇일까? 과거 오래전 옛날에는 직업이란 게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그냥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고 있거나 어떤 임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사람일까? 두 번째로, 오늘 나는 무엇을 하러 여기에 와 있을까요? 왜 그곳에 있을까요? 세 번째, 내 주변에는 누가 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는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들의 무리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고, 한 사람만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좋습니다. 그 사람들 또는 그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인연의 사람들 또는 사람일까? 이에 대해서 생각해보거나 상상해보거나 떠올려보거나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내 마음과 몸은 어떤가요? 가슴, 배, 목, 어깨, 허리, 등. 혹시 어디가 편하고 어디가 긴장되는 곳이 있을까요? 느껴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 가슴이 답답해 온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어느 순간 배가 좀 어떠하다. 목이 좀 어떠하다. 어깨가, 허리가 좀 어떠하다. 아니면 두통과 같은 그런 느낌이 머리에서 느껴진다. 다양하게 개인마다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일종의 증상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냥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느껴봅니다. 만약 그 중에 어느 부위에 어떤 감각적 느낌 또는 감정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 전생의 핵심 주제를 알려주는 무의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장면을 그 상황에서 조금 더 미래 방향으로 앞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러니까 1시간 뒤일 수도 있고, 한 달 뒤일 수도 있고, 1, 2년 뒤일 수도 있고, 어쩌면 10년 뒤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장면에서는 미래 방향, 즉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를 비유로 든다면
앞으로 가기 정도에 해당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건너뛰어 가봅니다. 타임 점프, 시간 점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치 시간의 흐름을 빨리 감듯이 오늘의 장면 중 의미 있는 시간으로 그 순간으로 이동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의 현실적인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있고 또 해법까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나 장면으로 이동해보자 라고 말입니다. 장면이 바뀌거나 중요한 순간이 가까워지는 느낌이 느껴지거나 실제로 그런 것 같으면 그곳에서 멈춥니다. 아마 핵심 장면에 도착했겠지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 곧 생각나거나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핵심 장면을 안전하게 바라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굳이 그 장면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불안하거나 공포스럽거나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 장면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장면이 생각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저절로 긴장이 되고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장면 속에 들어가지 말고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아니면 높은 하늘에서 마치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듯이 적절한 거리를 두고 아니면 먼 거리에서 관찰자처럼 마치 남의 일을 보듯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원한다면 그렇게 지금 멀리 떨어진 거리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적인 느낌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고 경험의 어떤 순간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트라우마 경험일수록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 장면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혹시 어떤 소리가 있나요? 어떤 냄새가 있나요? 느껴지나요?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짓거나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어떤 말소리가 들리거나 있나요?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나요? 결국 그 상황은 무엇하는 또는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물론 좋은 긍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전생 체험을 할 때는 부정적인 장면, 보고 싶지 않은 장면, 고통스러운 상황, 이런 것들이 떠오르거나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우는 빨리 그 장면에서 벗어나서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남이 싸우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듯이 그렇게 관찰자의 입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 장면을 지켜볼 수 있고 그냥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 장면의 핵심 감정은 무엇일까요? 슬픔, 분노, 두려움, 수치, 후회, 그리움, 안도,
사랑, 죄책감, 시기나 질투 이런 단어로 생각하고 떠올려 봅니다. 이제 눈의 상징을 가져옵니다. 장면 속에 실제 눈이 내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눈을 상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 손바닥 위에 눈송이 하나가 내려앉습니다. 그 눈송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온전히 덮어주고 싶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무엇이었나? 내가 차갑게 굳어버린 곳은 어디였나? 내가 녹아야 했던 순간은 언제였나? 마음에서 떠오르는 답을 억지로 만들지는 마세요. 느껴지는 만큼만, 생각되는 만큼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전생에서의 당신의 삶에 있어서 그 장면이, 그 상황이 무겁거나 아팠다면 당신은 지금 안전한 곳에 있고 또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와 같은 상태, 어린이의 어린 마음 상태에서 경험하는 두려움, 슬픔, 외로움과 같은 그런 감정 상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면 속 그때의 나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어요. 당신은 이미 성인입니다. 성인으로서의 당신은 전생의 그 상처 입었던 트라우마 경험으로 고통받았던, 아니면 이런저런 힘든 시간을 보냈던 당신 자신에게, 즉 나에게, 당신에게 있어서의 나에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꼭 안아주면서 말입니다. 이제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 너의 감정은 이해받을 가치가 있는 거야. 지금의 내가 너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지지해.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아팠을까.
아무도 몰라주었을 그때 그 상처, 아픔, 슬픔, 불안, 두려움 등의 감정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받아줄 거야.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해도 돼. 나는 너를 지지하는 거야. 그래. 그리고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필요로 하는 자원 하나를 건네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이란 긍정적 상태, 능력, 용기, 기운, 평온함, 자신감, 따뜻함, 신뢰, 유능감 등과 같은 긍정적 심리적 특성이나 행동적 장점이나 강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틀어 자원이라고 할 때에 그런 자원이 빛이나 따뜻한 숨결처럼 가슴 또는 배 또는 목, 이마로 들어온다고 상상하고 느껴봅니다. 당신의 마음과 몸이 받아들이는 만큼 천천히 스며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느껴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나름대로 당신의 전생을 떠올리고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 전생은 만약 지금의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다면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당신이 그 전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거나 받을 가치가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며 무엇일까요? 현재 삶에서 그런 메시지가 특히 필요했던 상황이 어쩌면 한 개 정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심각하거나 무겁지 않고 가벼운 장면이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요즘, 이번 생에서 특별히 요즘, 근래에 또는 지금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가 된다?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힘이 든다. 또는 이렇게 저렇게 고통스러운 무엇이 있다. 라고 생각될 때, 또는 그렇게 느낄 때, 그 전생에서 받는 어떤 메시지가 지금의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까요? 아마 전생의 당신이 현재의 당신에게, 다르게 표현하면 전생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당신이 필요로 하는 그런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특히 이번 생에서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있다면 어떤 상황일 수 있을까요? 어쨌든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보고
떠올려보고 느껴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느껴봅니다. 이제 당신이 메시지를 필요로 했던 상황, 그 상황을 떠올려 보거나 생각해 봅니다. 전생에서의 그 상황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생의 나에게서부터 받았던 그 메시지를 가슴에 받아들인다면 이제 나는 그 상황에서, 전생의 그 상황에서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고 또 현생의 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를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전생에서의 나, 그리고 현생, 지금의 나가 서로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연결선상에서 전생의 고통이나 지금의 고통이나 그 전생의 상처나 지금의 상처나 그때의 트라우마 경험 또 그것이 주었던 고통이나 이번 생에 힘들었던 상황, 요즘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다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관련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면 뭔가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냥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전생의 나나 지금의 나나 같은 캐릭터, 같은 아이덴티티, 같은 성격을 가진 또 같은 패턴으로 삶을 살았던 그런 두 존재이지만 결국은 하나의 존재가 지금 내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고 나는 결국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존재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 봅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끌고 다니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산물이 아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특히 그 삶이 부정적인 것다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히려 그 삶을 통해서 당신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새롭게 인생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나빴던 과거를 하더라도 그 과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한테 가르침을 주었고 나한테 교훈을 주었던 또 그럴 수도 있는 하지만 고마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나는 이제 그 과거에서 그때 상황과 그때 일이 어떠했던 상관없이 지혜만 갖고 오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전생에서 지혜를 잔뜩 얻은 것이 됩니다. 그래요.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제 그런 것을 갖고 앞으로의 삶, 미래의 삶을 살아간다면 더 나은 나 자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눈길 끝에 있는 계단으로 돌아갑니다. 계단을 올라갈수록 의식이 또렷해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이제 현실로, 현재로 돌아올 준비를 합니다. 제가 하나에서 10까지 세어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당신은 점차로 현재 가까이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에 눈을 뜨고 현재로 온전히 돌아오겠습니다. 하나, 발가락 감각이 돌아오고, 둘, 다리에 힘이 느껴지고, 셋, 골반과 허리가 안정되고, 넷, 배와 가슴에 숨이 차오르고, 다섯, 어깨와 팔이 가벼워지고, 여섯, 손가락이 움직이고 싶어지고, 일곱, 목과 턱이 풀리고, 여덟, 얼굴 근육이 편안해지고, 아홉, 눈꺼풀이 가벼워지면서, 열, 눈을 뜹니다. 지금 바로. 천천히 기지개를 켜고 몸을 움직여 봅니다. 가능하면 이제 온전히 각성을 한 상태에서 스스로의 몸과 상태를 살펴봅니다. 자리에 일어설 수 있다면 지금이든 잠시 후든 일어서서 몇 발자국 걸어보고 정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와도 좋을 것입니다. 괜찮다면 물 한 모금 정도 마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짧게 메모해도 좋습니다. 첫째, 가장 뚜렷하게 떠올랐던 장면 한 컷. 둘째, 전생 체험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핵심 감정 한 단어. 셋째, 메시지 한 문장. 넷째, 오늘 가장 크게 느꼈거나 깨달았던 것 하나. 이상 4가지를 메모해서 평소에 생각날 때마다 참고하면서 앞으로의 삶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